존경하는 전국의 300만 우리 농민 여러분, 그리고 평소 사랑하는 10만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5월을 맞이했습니다. 이때가 되면 산야에는 그야말로 아름다운 산수화가 그려집니다. 요즘 시골에 나가보면 그야말로 자연을 농민들이 함께 그려놓은 한 폭의 그 그림은 그야말로 화폐로 계산할 수 없는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 우리 주변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농민들의 공익적인 가치가 이렇게 5천만 국민들에게 비춰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엊그제 우리는 깨끗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농촌을 가꾸기 위한 전국의 우리 동인들이 함께 모여서 아름다운 가꾸기 운동 시작을 그제 한번 했었습니다. 공익적 가치가 헌법에 반영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헌법에 반영된 이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반드시 이 나라 농촌이 그야말로 5천만 농민들의 마음의 고향으로 발돋움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끗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농촌을 가꾸는데 우리 농협이 선봉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회성의 어떤 운동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365일 매일매일 이 나라 농촌을 가꾸어 나가야 되는데요. 사실은 농촌에 돌아다니다 보면 안타깝게도 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아무데나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쓰레기 더미들, 그리고 어디선가 나타나는 수많은 비닐 조각들, 그리고 오염된 하천, 이런 상황들이 우리 농촌에 지금 많이 번져 있습니다. 이거를 걷어내지 않고서는 우리가 헌법에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담는다 할지라도 국민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기가 힘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적 의미로 이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서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을 끌어내는 일을 반드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4월 30일 날 충남 금산군에 부리면이라는 곳을 갔는데요. 참 좋은 농촌이었습니다. 잘 가꾸면 한 동네에 1년에 3만 명의 도시민들이 오시는 동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전국에 그와 같은 동네가 저는 수천 개에 이른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 가꾸고 그리고 그 지형에 맞는 농촌을 만들어내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가치가 많이 달라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농협 네트워크 사장도 와 계시는 걸 보니까 작년에 한 5만 명 도시민들을 농촌으로 보내셨다면 금년에 한 10만 명 이상을 농촌으로 보내서 우리 농촌을 바로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분들이 가서 농산물도 사고 그리고 6차 산업의 직접적인 현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상황을 반드시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우리가 농촌에 다니면서 보면은요, 우리 농민들이 스스로 이 농촌 환경을
더럽히는 이런 현상들이 꽤 있습니다. 농약병을 아무데나 버린다든지 비닐을 아무데나 방치한다든지 하는 일들을 우리 농민 스스로도 이거를 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도가 농협이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는 근로자의 날이었습니다. 우리 10만 임직원들도 하루 아마 여러 가지 뜻있는 일로 보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노동자들은 그야말로 훌륭한 분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3만 불 시대를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말 숨어서 어려운 환경을 무릅쓰고 열심히 노력해 주신 근로자들의 덕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농협, 우리 노동조합에 있는 조합원 여러분들과는 회장이 그분들의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대화하고 언제든지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서 일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다면 경영층들이 그거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데 앞장서야 된다라고 늘 생각하고 있고, 그분들의 복지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그분들에게 만족스러운 복지를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우진아 위원장을 비롯해서 우리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주고 계셔서 늘 감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경영층에 계신 여러분께서도 저와 함께 우리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위해서 복지나 또 그분들이 근무하는 환경들을 우리가 잘 만들어줘서 노동 생산성을 최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유달리 많은 분들이 수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선홍민상을 매월 이렇게 수상을 하시는데 이성희 회장님을 비롯한 새농민의 임원 여러분들이 매달 이렇게 나와서 축하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새농민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합장님 여러분들이 일선에서 그야말로 그분들을 크게 뒷바라지 해주신 조합장님 여러분에게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부모님들을 잘 모시거나 또 그 지역사회 노인들을 잘 모시는 모범적인 직원들을 오늘 시상을 하게 됐습니다. 16분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이달에 농협인 상을 받으신 우리 숨은 일꾼을 비롯해서 우리 임직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오늘 특별히 상을 받으신 세 분이 계시는데, 우리 그 조감처에서 감사를 갔는데 아주 특별하게 숨은 공로가 있어서 시상을 받으신 세 분에게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앞으로도 조감처가 이렇게 숨어서 일하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그리고 축하를 많이 받으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수상하신 분들을 보니까 잠시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중국에 샤오야 전자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 회사는 만년 적자, 종업원이 5만 명이 되는 그 회사가 도산 위기에 물렸을 때 리수진이라는 당서기가 사장으로 취임을 합니다. 5년 만에 쓰러져가는 회사를 다시 세웠는데요, 다시 세운 가장 큰 동기가 뭐였냐면 숨은 일꾼을 찾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표창을 했는데요. 그 표창을 하면, 표창을 어떻게 했느냐면 그 표창 대상자의 집에까지 카퍼레이드를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우리 인사 담당 부장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카퍼레이드는 못했지만정 이 훌륭한 직원들 사무실 앞에다가 농협중앙회장 명의로 프랑카드라도 하나 걸어드리도록 그렇게 해라. 그래서 상을 받았음을 자랑스럽게 우리가 표현을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중요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했는데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는 금년 들어서 전국의 조합장님들을 비롯한 상임이사님 전무, 또 상무님들, 직원들, 그래서 중앙회와 지역농축협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상생 컨퍼런스를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오늘 우리 중앙회 직원들이 많이 오셨고요. 조합장님들도 많이 오셨습니다. 농협 하면 5천만 국민은 지역농축협이냐 중앙회냐를 구분하지를 못합니다. 굳이 구분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뭔가 구분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서로 상생하는 길목에 병목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매우 아쉽기 그지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 병목 현상을 반드시 해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컨퍼런스를 시작했는데요. 비교적 지역농축협의 직원들, 임원들께서 좀 더 농협중앙회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다라는 분들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앙회 임직원 여러분, 우리는 지역농축협이 주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가슴으로 지역농축협을 안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릇을 우리가 키워서 늘 지역농축협이 우리가 하지 못한 일을 농민들에게 직접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협동조합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그와 같은 결과가 지금 바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통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과 5년 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농협이 잘하냐고 물어봤을 때 8%였습니다. 얼마 전에 여론조사를 했더니 거의 60%가 농협이 농민들에게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응답을 받은 것은 바로 이제 우리 중앙회 농축협이 따로 없이 하나로 움직이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로 보면 지난 1사분기 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심사분석 회의를 했는데요. 그야말로 농협중앙회도 사업 실적이 거의 전년도에 비해서 30% 이상 성장을 했고 지역농축협도 거의 40% 이상 사업 성장이 함께 동반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런 통계와 연결되고 있다고 본다면 얼마나 우리 10만 임직원들이 하나가 돼서 시너지를 내면 얼마나 큰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것인가를 실질적으로 나타낸 그런 통계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심사분석 회의도
예전에 같으면 회장 앞에서 각 기획실장들이 보고하고 회장이 당부 말씀하는 걸로 끝났었던 심사분석회의가 지난번에 보니까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본부장들이 나와서 사례를 발표하고 지부장님들이 나와서 사례를 발표하고 그 사례들이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서 많은 효과를 거양하고 있는 것은 회의 문화 또한 우리가 많은 진전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는 자재유통센터를 군위에 하나 설립을 했고 얼마 전에 안성에 또 하나의 자재센터를 준공했습니다. 저는 준공식을 갔다 오면서 매우 아쉬운 생각이 든 거예요. 왜 농협중앙회가 진즉 우리 자재 지원을 위해서 많은 인프라를 구축했어야 되는데 아쉽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김현석 대표한테 오면서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 정도 규모 가지고 대한민국의 농민들에게 자재를 싸게 공급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대규모 센터를 지어서 우리가 비수기에 많은 자재를 좀 적재했다가 쌀 때 우리 농민들에게 공급을 한다면 아마 우리 300만 농민들이 농협 자재에 대해서 가격이 높다 하는 얘기는 안 할 텐데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우리가 그야말로 이 자재만큼은 농협이 공급한 게 시중보다 비싸다 하는 얘기를 듣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3년 동안 우리 자재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회장이 쥐어짜고 또 짜고 마른 수건을 삐뚤어라 그래가지고 3년 동안 저희가 자재 가격을 인하시켰더니 무려 5,700억 자재 가격을 인하시키느라고 고생이 너무 많으셨어요. 정말 아마 자재를 담당하는 부장은 아마 소가리를 많이 하셨을 겁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300만 농민들은 그만큼 생산비를 절감시켰다는 측면에서 보면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자재 가격을 인하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이 무엇보다도 필요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언론을 통해서 잘 아셨겠지만 우리 금융그룹의 김용환 전 회장께서 3년 임기를 잘 마치시고 얼마 전에 퇴임을 하셨습니다. 어려울 때 오셔서 우리 금융의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하시고 새로운 지평의 문을 열어주셨던 아주 훌륭한 회장님이셨습니다. 회장님이 가시면서 또 아주 훌륭한 새로운 회장님을 우리가 모시게 돼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신임 김광수 회장님께서는 제가 여러 계층에서 들어보니까 정말 훌륭한 분이시고 또 언론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인들이 그 세평이 너무너무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김광수 회장님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고 또 큰 역할을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제 인사가 끝난 뒤에 잠깐 모셔서 회장님의 간단한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열사 사장님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지금 몇 번에 걸쳐서 계열사 경영 컨설팅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오늘 또다시 계열사에 대한 경영 컨설팅에 대한 언급을 한 것은 계열사 사장님들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다는 얘기가 있는가 하면 부분적으로는 계열사 사장님들이 임기가 1년밖에 되지 않아서 열심히 하지 않고 있다. 누구가 그렇다 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세르사사님 여기 계시지만 1년, 2년, 3년 열심히 하시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더 하시는 거죠. 임기에 구애받지 말으시고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하신 모습이 보이신 분들은 계속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눈치를 보고 일을 하겠습니까? 대통령이 그랬지 않습니까? 왜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을 쳐다보느냐? 국민을 쳐다봐라. 회장 쳐다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맡아 있는 그 직분에서 열심히 하시면 누군가가 여러분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여러분을 평가할 거예요. 열심히 하셔서 이번 컨설팅을 통해서 그야말로 34개 자회사가 새롭게 부상해서 협동조합적인 그리고 잘못된 경영의 뿌리를 뽑아서 그 효율이 농민들에게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농가소득이 얼마 전에 발표가 됐어요. 한 3,840만 원 정도로 발표가 됐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계산한 건 3,900만 원이었지만 거기에 좀 미달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00만 원 이상 성장을 했고 또 특히 할 만한 것은 농업 경영비가 절감됐다고 하는 것은 농협이 우리 농협 모든 식구들이 얼마나 좋은 자재를 싸게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느냐. 5천만 원의 목표가 없었더라면 금년에 3,800만 원 이상의 농가소득이 올라올 수 있었겠느냐는 생각을 해보면 우리 임직원 여러분들이 큰 고생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통계에 대해서도 다소의 문제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통계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직원들이 아마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저는 불필요한 통계를 부풀리자는 게 아니고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서 잠깐 기침을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반면에 제주도 같은 데는 농가소득 5천만 원을 이상을 올렸습니다. 제주도 우리 본부장을 중심으로 한 임직원 여러분과 농민들에게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농가소득지원부를 중심으로 금년도에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농가소득을 반드시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 10만 임직원들이 똘똘 뭉쳐서 계획적이고 그리고 전략적이고 그리고 체계적으로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남북정상회담을 하신 것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온 국민들이 함께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아마 북한의 동포들도 매우 기뻐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저는 그 정상회담을 보고 우리 농업계가 어떤 대응으로 북한과 그 농업의 관계를 지원하고 그리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져봐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도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 관련 부서에서도 앞으로 통일 농업에 관한 사전적 준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위 통일주라고 하는 남해학 주식과 농우바이오 주식이 올라가고 있는 걸로 본다면 아마 특히 농협이 그 북한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모형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관련 부서는 부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사전 준비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요즘에 갑질의 문제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농협은 갑질의 문화가 없을까? 제가 지금까지 2년 동안 회장을 하면서 사회적 태만 그리고 갑질의 문제를 수없이 얘기해 왔습니다. 특히 하위직급들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우리가 손상이 가는 언행을 조심해야 한다는 얘기도 했고요. 수평적 문화를 통해서 직원들이 정말 큰 동력을 실을 수 있도록 경영층들의 수많은 수평적 문화를 끌고 갈 수 있도록 하는 얘기들을 들려드렸습니다. 근데 말이요, 제가 들어본 바에 하면 특히 하위직급에서 계약직들에 대한 인격적 모독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고 직접적으로 저에게 민원도 왔고,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냐. 심지어 계약직으로 들어갔는데 얼마나 인격적 모독을 하니까 1개월 만에 근무를 하지 못하고 떠난 직원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게. 어쩌다 시험 잘 봐서 정식 직원이 된 것 잘하신 거지만 그러지 못해서 계약직으로 들어온 그 사람들의 아픔이 얼마나 아프다는 것을 알고 그 하위직급들에 대해서 더 우리가 우대하고 격려하고 이런 문화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우리 농협 내에서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갑질의 문화가 만들어지면 안 됩니다. 정당한 갑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갑질은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누르는 거예요. 갑은 정당한 가치를 가지고 그 갑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갑인 거예요. 권위주의는 나쁜 거예요. 자기 직위를 얘기해서 밑에 사람을 억누르는 것은 권위주의예요. 권위는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그 권위는 그 어디에서도 인정받게 된 겁니다. 갑질이 우리 농협 내에서 싹이 잘라지는 이런 문화를 만드시도록 경영층 여러분께서 많은 예를 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얼마 전에 진노저스가 우리 농협을 방문하고 갔는데요. 그분의 애언이 어찌 보면 참 맞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랬습니다. 한국 농업이 세계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 특히 남북이 통일이 되면 이건 세계적인 저평가 지역이니만큼 청년 5명을 선정해주면 내가 그 청년들에게 투자하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년 일자리를 자신 있게 우리가 앞으로 권장을 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도 청년들이 농촌에 들어와서 성공하는 사례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제 제가 우리 부회장님한테 이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부회장님, 전국적인 농가대학에 스마트팜과를 한 50명씩만 모집을 해가지고 우리 농협이 그 사람들에게 전액 학비를 지원해주고 군대를 다녀오면 우리 미래농업지원센터에다 농군 사관학교를 1년짜리를 만들어서 1년에 300명씩만 농촌에 우리 조합원들을 만들어냅시다.
한번 검토 한번 해보시죠. 우리 부회장님이 적극 검토하시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지금 복지재단에서 200명씩을 공부 잘하는 사람들에게 연 600만 원씩을 200명 4년 동안 지원하고 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평가를 절하고 있습니다. 지금 받고 가고 있는데요. 그 예산들을 그런 학생들에게 줘서 농촌에 정주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아마 저는 앞으로 그런 사람들이 농촌에 정주를 하면 도시의 월급을 받는 월급쟁이보다 훨씬 더 좋은 소득을 올리리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노력을 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5월은 참 많은 날들이 있습니다. 어버이날도 있고요, 스승날도 있고요, 뭐 석가탄신일도 있고 뭐 많은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가족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은 가족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것도 가족이 계시기 때문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이 5월 한 달이라도 특히 여러분 사모님들, 농협직원 사모님들이 제일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일이 많아서 늦게 들어가고 휴일도 쉬지 못하시고, 그래서 보면 사모님들 막 한꺼번에 만나면은 이게 그 생활이 이게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번 달이라만이라도 특히 이 경영층에 계신 나이 드신 우리 직원 여러분, 사모님들한테 좀 잘 한번 해서 이번에 점수를 따야 돼요. 좀 지금 점수를 못 따면요, 나중에 여러분 정년퇴직해 가지고 정말 살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사모님들한테 점수를 좀 많이 따는 그런 가정의 달이 되시고, 부모님들이 계시면 정말 한번 찾아가셔서 살아계실 때 한번 꽃이라도 갖다 드리고 한번 안아도 드리고 해서 부모님을 존경하는 그런 한 달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조회사에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